헤르페스 성병, 말만 들어도 끔찍하신가요?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평생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져요. 특히 연애나 결혼 앞두고 계시다면 더더욱 걱정되실 수밖에 없고요. 근데 사실 언제 전염되고 언제 안전한지 그 범위만 정확하게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실질적인 대처법이 보이거든요. 헤르페스에 걸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? 이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? 이거거든요. 제가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감염된 케이스라서 저도 전염에 대한 공포가 진짜 컸어요. 앞으로 사람 만날 수 있을까?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진 않을까? 이 걱정이 꼬리를 물면서 이게 우울감과 자괴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헤르페스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한테 옮는 게 아니에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조심해야 하고 언제 안전한지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. 많은 의사들이 헤르페스는 흔한 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. 맞는 말이에요. 그런데 솔직히 이 말 들으면 위로가 좀 되시던가요? 저는 전혀 안 됐거든요. 어쨌건 나는 이미 걸렸고 애인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생긴 거니까. 그래서 언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수포가 안 터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먼저 하룻밤 조청만으로 감염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네, 가능합니다. 방금 말씀드린 수포가 있을 때요.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니까 거의 99% 전염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가려움이나 따끔거리는 전조 증상이 오는데 이때부터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된 거기 때문에 수포가 올라오고 딱지가 생길 때까지 무조건 관계를 피하셔야 합니다. 만약 이때 아무런 장치 없이 관계를 하면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 감염될 수 있어요. 사실 제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상대가 감염 사실을 감췄거든요. 그때 단 한 번의 관계였는데도 바로 일주일 뒤에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최악의 경우죠. 그러니까 제발 이 시기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관계를 피해 주세요. 그리고 헤르페스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증상 흘림이란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증상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이 무증상 흘림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전염 가능성이 완전히 0이 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무증상 흘림으로 인한 감염 확률이 매우 낮고요. 증상이 있을 때처럼 폭발적인 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논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무증상 흘림 시에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증상이 있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. 실제로 성접촉 시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는 그 임계치라는 게 있는데 무증상 흘림은 이 전파 임계치 미만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. 이 임계치 10,000카피 미만이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. 증상이 있을 때는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수억, 수십억 카피에 달할 수 있습니다. 수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 바로 이 시기죠. 하지만 증상이 없을 때는 대부분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고 일시적이에요. 우리 몸이 70% 이상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감염 초기 1년이 가장 빈번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면역 체계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걸 멈추게 할 만큼 과도하게 걱정해야 될 수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. 저는 이 상황을 보통 교통사고와 비유를 해요. 우리가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운전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통계적으로 보면 무증상 흘림으로 파트너가 감염될 확률이 1년 동안 교통사고를 겪을 확률보다 훨씬 낮더라고요. 이 낮은 확률 때문에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건 우리 자신한테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. "너네 너무 무책임하게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 아니야?"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요. 근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운전면허 땄다고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는 운전을 해야겠죠. 그래서 활성기에는 관계를 피하고 평상시에는 피임기구 사용하고 파트너랑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운전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.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다행히 아직까지 와이프한테 전염되지 않았거든요. 그 사이에 두 아이도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출산을 했고요. 연애, 결혼, 출산 다 할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헤르페스 진단 받았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.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관계 피하기.
증상이 없는 기간에는 마음껏 스킨십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. 만약 재발이 너무 잦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억제요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.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. 바이러스 활성기에는 조심, 그 외의 시간은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. 이 사실만 알더라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. 헤르페스는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가 아니에요.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. 중요한 건 책임감 있는 관리,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몸을 더 아껴주고 더 건강하도록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해 봅시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